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구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특권을 누려온 검찰. 그 왜곡된 권한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성역 없는 법치주의의 출발점입니다. 검사 독재를 뿌리째 뽑아버릴 역대급 개혁 선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일인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과거 행태를 볼 때 수사 기소 분리는 사필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경찰권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일부 검찰의 과거 행태를 다시 지적했습니다.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한 새 법은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 또 사필 규정의 조치라고 강조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보안 수사권의 예외적 허용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고 오늘도 여러 이견이 있다고 말했지만 국민의힘 등의 거부권 행사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위헌, 집행불능, 국익위배, 행정부 고유관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마침표가 아직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공격 들어오고 있고 네. 안 되기만을 바라고 욕할 준비를 하고 시동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조금만 더 긴장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 법을 조금 더 세일즈를 잘해달라는. 그럼요. 예. 입소문을 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려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기자회견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지금 대국민 보고 대회를 하고 오는 길입니다. 예. 진짜 일단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꼭 한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진짜. 자, 그리고 법적으로 또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뭐 세간의 비판들이 타당한 것도 있고 너무 과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좀 정리를 해주실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분은 변호사입니다. 게임 전혀 하지 않는 변호사. 네. 손병호 변호사. 박수로 맞죠? 네, 안녕하십니까. 손병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은 지금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경찰로 8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경찰이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15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최욱 앵커님의 최욱. 팬이어가지고요. 제 팬이요? 네, 최욱 앵커 좋아하는 사람 접어. 하나 드립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손병호 접어. 야, 네. 너무 반갑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수사 기소 완전한 분리를 저도 응원하는 사람이었고 이제는 오히려 레드팀 입장에서 필요해요. 예, 오늘 한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또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도 한번 더 네. 확인을 하고 우리 위원장님은 힘을 기분이 모으- 언짢을 겁니다. 네, 네. 하지만 우린 수도 국민만 없이 보고 레드 하니까. 팀이 있는데 뭘 또 아니 그냥도 널려 있어요. 헛소리 거짓말까지 하면서 레드 팀이 있는데 뭘 또 손 변호사님까지 레드 팀. 우리 변호사님은 그 헛소리 레드팀, 거짓말 레드팀도 걸러주셔야 돼. 그럼요. 거기나 걸르세요. 그건 다 커트를 하고 네, 그거 제가 걸러주셔야 돼. 걱정하는 왜냐하면 부분들이 좀 그래야 있어가지고요. 이 동력을 좀 걱정은 받죠. 실행하면서 하면 되는 거지. 뭘. 아유 아웃. 자, 이게 그래도 엄청난 쾌거, 엄청난 역사적인 일이니까 잠깐 좀 정리를 하고 우리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금요일에 필리버스터가 끝이 나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 역사적인 장면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그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기권했고요. 네. 민주당의 곽상원 의원 반대했고요. 민주당의 이현주 의원 불참을 했습니다. 기권과 반대는 정확한 본인의 의사를 이제 표명한 거고 네. 불참은 어떤 의견인지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현주 의원의 SNS를 찾아보니까 요 불참도 또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자, 1일에 올린 SNS 내용인데요. 저는 정치에 입문한 이래 일관되게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도 오로지 국민의 입장만을 최우선으로 두고 생각하고 행동해 왔습니다. 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딥페이크 정치 테러 이후 요양 중이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번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일이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라고 네. 글을 올렸습니다. 표결에 참석을 했더라도 뭐 기권이나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서운함을 표했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민망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이 올리신 거니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곽상원, 이소영 의원 솔직히 말하면 서운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법안을 봐야 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삭제했지만 검사가 하던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고 그리고 검사가 하던 보안수사는 더 나은 경찰에게 보안수사 요구를 하고 모두 넣어놨습니다. 네. 지금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형사소송 개정안을 대충 통과시킨 것처럼 뭐 큰 고민 없이 그냥 막 통과시킨 것처럼 비판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법사위원장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법사위원장 서영교입니다. 7월 1일에 법사위원장이 되었지만 이 역사는 지난한 역사 아니었겠습니까? 네. 검사가 무슨 일들을 해왔습니까? 김학의 수사는 누가 묻었습니까? 검찰. 그리고 한동훈의 처남의 그 성폭행 관련한 건 누가 묻었습니까? 다 검찰입니다. 바로 얼마 전 도이치모터스 김건희의 그 검찰. 주가 조작은 누가 묻었습니까? 나와서 브리핑까지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검사들입니다. 검사들이었지.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있는 자들의 수사, 범죄는 모두 묻었습니다. 피해자는 수도 없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이걸 그대로 둬야 하겠습니까? 그 절정은 바로 윤석열의 검찰이었고 그 가까운 윤석열 바로 밑에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주진우 등등 얼마 전에 보았지만 강백신, 어미준 등은 이재명 관련한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그 내용들 다 보셨잖아요. 네. 이 역사만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그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잠시 인권을 위해 맡겨놓은 검사에 대한 수사권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구나라고 했고요. 여러분 지난하게 검사의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을 분리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게 지난 2월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법안이 만들어졌고요. 이 형사소송법은 뭡니까? 그냥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에서는 당연히 그래서 공소청의 검사의 수사권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게 된 이 형사소송법은 그럼 수사권은 삭제하고 그럼 수사를 누가 더 잘하지? 범죄자는 어떻게 쫓아서 처벌하지? 그런데 여기에 피해자의 아픔은 어떻게 담아서 두텁게 보호하지? 이런 내용을 저희가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은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네. 그동안 해왔던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서 수사, 기소 다 가지고 못된 짓 하지 않게 분리해주자. 대신 이 형사소송법에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담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그냥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비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기자들에게 쭉 설명을 했더니 고개가 끄덕끄덕
하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훌륭한 형사소송법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네. 왜냐 대법 판례를 근거로 해서 조문을 정리를 한 거니까. 그거는 뭐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피해자의 이야기와 판례와 모든 것을 다 넣어서 쏙쏙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동안 했던 형사소송법보다 훨씬 좋네 이렇게 생각해서 훌륭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훨씬 더 좋아진 좋아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네, 저희가 네, 사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만 네. 우리 또 위원장님이 자료를 또 갖고 오셨으니까 한번 훨씬 더 네. 좋아진 형사소송법. 저희 있어요, 저희도. 네. 요 보세요. 네. 몇 개 우리 곽수산 씨가 한번 쓱 한번 좀 읊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 보완 수사는 보완 수사 요구로. 그래서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 필요한 수사를 요구하고 검사의 수사는 한국판 FBI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한다. 중대범죄, 부패, 경제, 방위 사업, 마약, 내란, 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는 전문적으로 수사를 한다. 사건 책임제, 핑퐁을 방지하는 건데 사건 책임제를 통해 사건 떠넘기기를 방지하고 모든 수사 자료를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빠짐없이 기록 등재를 의무화해서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자, 그리고 피해자 보호. 더욱 두텁게 한다는 건데요. 수사를 제대로 안 해주면 수사관 교체 가능하고 수사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가 가능해지고 피해자 검사 면담 가능하다. 수사 기관도 그것도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네. 그래도 좀 고생하셨으니까 뭐 이렇게 레드 팀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민원, 그다음에 건의사항 네. 그런 형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법안 통과되기 전에는 이 법안에 이제 소상한 내용들이 다 오픈되지 않았었고 네. 얼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걱정이 있었어요. 걱정하셨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법안 나온 거 보고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그렇지, 그런 그렇지. 생각은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레드 지금 팀인데 사실 이제 변호사들 상당수는 사실 지금 현재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 위원장님 기분 좋습니다. 아니 변호사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예. 네,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불송치가 됐을 때 피해자가 수사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다는 것 맞아. 자체도 사실은 지금은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건 정말 큰 겁니다. 저는 보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헉 소리가 어마어마한 나왔습니다. 혹 소리 나왔어요. 제 아내도 사실 법조인이고 형사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둘 다 이 법안을 보면서 우와 이건 대박인데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네.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해가지고 불송치를 했는데 바로 피해자 요구로 수사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큰 겁니다. 그거 좋더라고요, 예. 저도. 그래서 선행은 지금 그게 안 되는. 지금은 검찰에서도 불기소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건 검찰이건 불기소된 기록은 볼 수가 없고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면은 헌법소원을 해가지고 불기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용한 사람은 정말 0.001%죠. 그래서 이 조항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네. 특히 이제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그런 범죄들을 특정을 해가지고 그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제 변호사까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성폭력 관련 범죄에 예. 대해서는 국선 변호사를 또 지원합니다. 네. 네. 성폭력 범죄, 아동 범죄, 스토킹 범죄, 그리고 살인과 같은 아주 중대 범죄에도 이게 제가 만든 법입니다. 네. 그래서 국선 변호인을 의무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이 불송치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변호사를 쓰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이러는데요. 어쨌든 국선 변호인들이 우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사적인 변호사도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선 변호인이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 쪽에 국선 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해 놓았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그거 좋던데요. 저는 그 불송치 이의신청 말씀하시는 거기 맞습니다. 그 이의신청서를 첨부해 갖고 보내.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박수 받아야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발상의 전환이죠, 사실은. 발상의 전환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대국민 사법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그렇지. 예, 서비스 정신이 이제 조금 더 한결 고차원적으로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피해자 입장에서 나는 범죄 피해를 봤어야 하고 신고를 했는데 수사 결과 이거는 불송치인데요 하면은 그럼 뭐 어쩌라고요? 나 구제할 어디서 수 있는 방법도 난 몰라.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몰라요. 그렇지. 네. 그러면은 뭐 이거는 에이씨 그냥 내가 똥 밟았네 이러고 끝나는 건데. 맞아. 근데 여기에 불송치 결정서 뒤에 친절하게 이의 신청서가 첨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써가지고 또 제출하면은 자동으로 검찰로 이게 이의 신청이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차가 난 거야. 와.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네. 딴 방송 나가서도. 네.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지? 네.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듣고 차가 냈다니까. 네, 저희가 성폭력 피해 네. 지원 단체 분들을 모셨습니다. 모시고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더니 거기서 한 분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의 신청하려고 해도 불송치 됐을 때 제가 불송치 됐는데 수사 내용을 보니까 제가 받아들일 만해요. 라고 하면 이의 신청 안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 열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열람을 저희가 그럼 넣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고 상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형태라면 열람이 가능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런 다음에 못 받아들이겠어요. 이의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이의 신청을 그러면 변호사를 써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바로 이렇게 불송치 결정 시 이의 신청서라고 하는 게 그냥 양식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때 요걸 붙여서 보낼 테니까 이의 신청하고 쓰되 이 이의 신청은 어디다 보냅니까? 경찰서에다가 일단 그렇습니다. 보내면은 경찰서에서 이제 검찰로 검찰로 갑니다. 송부하고 이걸 경찰서에 그냥 여지껏 경찰하고 같이 예. 해왔으니까 경찰서에 내면 바로 경찰서에서 송치를 해주는 겁니다. 이건 진짜 그런데 서비스야. 잘 모르는 분이 발목을 잡기 위해서 이 신청서를 어디다 내는지도 모르면서 이 신청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해 보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수사 받는 것 자체도 힘든 일입니다. 네. 고소 고발도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아픔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바로 불송치 때 붙여서 보내자. 그러면 이 신청 써서 보내시는데 중요한 건 국선 변호인이 어디까지 해주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불송치 될 때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신청할 때까지 같이 해주세요. 국선 변호인이. 네. 그럼 이 신청하면 바로 어디로 갑니까? 검찰로 송치되잖아요. 거기까지 국선 변호인이 해야 될 역할로 해주세요라고 했고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 계속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제가 생각했을 땐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게 네. 지금 이제 핑퐁 얘기들이 아, 많고 네. 네. 결국에는 이제 수사 지연 문제가 지연. 계속 발생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사건이 자기가 기소하기에는 좀 덜 익은 것 같고 바쁘거나 내 손에 피 묻히기 싫거나 했을 때 에이 그냥 경찰로 돌려보내지 하고 보안수사 요구를 보내버리면 자기 킥스에 그 사건 리스트가 보통 뭐 몇십 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삭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검사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책임성이 없으니까. 그 사건이 경찰로 돌아가가지고 보안수사를 내가 어떤 걸 보안수사하세요 요구했던 게 실제 지켜지는지 지켜져가지고 검찰로 돌아오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 리스트에는 없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번에 그거를 또 발상을 전환하셔가지고 이제 추한 개념으로 이제 송치하도록 만드셔가지고 검사가 아무리 핑퐁을 보내더라도 다시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 번호를 어차피. 예. 가지고 검사는 사건을 책임지는 번호를 갖고 그게 중요해. 예, 요거를 보내면 모든 기록이 다 간다는 걸 사실 저도 요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이 다 가고 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검사가. 그럼 다시 이게 검찰한테 오려면 그래서 시간이 세워라, 지연되고 내워라. 핑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경찰에겐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요 보안수사가 실행된 것이 와서 기록으로 달라붙고 그것을 보고 기소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 폴더라고 생각을 하면요. 지금 기존에는 검사실에서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그 폴더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비어 있어. 근데 지금은 그 폴더는 그대로 남아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다시 돌아오면 또 그 폴더 자기가 열어서 계속 봐야 되고 네. 관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렇게 바뀐 거고요. 아. 관리를 하되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한 달 내에 실행해 주세요. 그리고 피의자하고 면담이라든지 뭐 진술을 받으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최소 2달 내에는 끝내십시오. 그리고 검사가 며칠 내로 요 자료와 모든 건 보강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시간을 지켜서 보완할 수 있게. 네. 그게 바로 킥스라고 하는 그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서 그게 살아서 꿈틀거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래저래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텐데 네. 그래도 우리 변호사님이 봤을 때 좀 우려되는 것은 좀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크게 네. 이제 한 세 꼭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위원장님께서 또 다 보관이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첫 번째로 원래 이제 경찰 검찰 관계는 지휘 복종 관계였어요. 그러다가 2021년에 이제 경찰과 검찰이 이제 상호 대등한 수사기관 공소기관으로 바뀌면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주어졌고 그런데 문제는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라는 어마어마한 권한이 생겼지만은 또 책임이 생겼지만은 그에 수반하는 인력이나 예산의 재배치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 수사 역량이라는 어떤 그 총량이 있다고 치면은 그 양이 검찰에도 있었고 경찰에도 있었죠. 근데 실질적인 업무 자체는 이제 수사 종결권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상당 부분 경찰로 많이 몰렸어요. 근데 인력 예산은 변화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건 문제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아비규환이 됐어요. 그래서 베테랑들이 버티다 못해서 탈출하고 지구대로 가고 그 자리를 순경 경장들이 다시 메꾸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수사 질이 또 떨어지고 그래서 경찰만 욕을 먹는 그 당시에 뭐 검수완박이라고 했지만 저는 토론회 가면 항상 그랬습니다. 이거는 검수완박이 아니라 경수독박이다. 경찰 수사가 독박을 쓰는 구조다. 인력 예산이 재배치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도 이거는 경찰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네. 이제 그게 한 4, 5년 지났고 요번에 이제 완전하게 이제는 아예 경찰에서 모든 수사를 어쨌든 다 해야 되는 거고 검찰에서도 보안 수사 요구라는 명목으로 계속 경찰을 또 괴롭힐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물론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 거긴 하지만 네네. 그럼 또 거기에 맞는 인력 예산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실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지적이다. 왜냐하면 10월 2일 날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해야 생기죠. 돼. 그러면은 지금 검찰청에 있는 인력 상당수, 특히 수사관들은 다 중수청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또 그중에 상당수는 국수본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그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은 저는 좀 궁금하고요. 저도 걱정돼요. 예, 두 번째로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하지만. 너무 한 번에 하면 기분도 언짢아질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좋은 좋은 이야기. 지적이야, 근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금방 말씀처럼 검사가 하던 모든 수사가 경찰에게 와서 경찰이 독박을 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경찰에겐 어마어마한 권한이 그건 주어진 맞습니다. 겁니다. 예. 그래서 경찰의 책임이 주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인력이 안 늘어났느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인력 늘어났잖아요. 근데 정말 인력은 네. 2천여 명가량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그 사건은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인력이 2천여 명 늘어났고요. 사건은 꽤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나 인력이 더 보강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검사가 하던 수사가 모두 내려오는 것은 아니라 검사가 하던 수사 중에 중요한 아니라 중대한 수사. 그러니까 부패, 경제, 마약, 방위 그리고 사이버 수사, 내란, 외환 등 뭐 관련한 7대 범죄 관련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지 경찰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그런 수사들은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그래서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오늘 제가 보고를 또 받았는데요. 네. 이제 검사들이 그쪽으로 가야 되고요. 수사관들이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네네. 그러면 가겠느냐? 나 그게 걱정되더라고. 네, 가겠느냐? 사실 내가 검사 일들을 하지만 수사를 하고 싶다. 새로운 체제에서 네. 가고자 하는 사람 많을 것이고요. 또다시 보강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네. 대한민국의 FBI인데요. 네. 저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그 위상은 처우는 그 수준에 맞게 처우하기로 했습니다.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4급 5급으로 떨어지는데 누가 가겠어?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처우에 가짜야. 맞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 근데 위원장님, 이제 드립니다. 그런 이제 네. 행정적인 부분을 결국은 법무부 주도하에서 해야 되는 거죠? 요 행정적인 부분은 법무부와 행안부가 같이 합니다. 법무부 행안부.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이기 때문에요. 행안부에서 같이 하고요. 그리고 행안부가 조직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하고 법무부에서는 이제 공소청을 만들지만 또 필요한 필요한 인력 인력이 조정을 해야 저쪽으로, 되니까. 예, 가는 형태로 그렇게. 근데 되고 그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이 네. 뭔가 지금 이제 그만둘 것 같은 분위기를 지금 피워가지고 네. 제가 그거 좀 걱정되던데. 뭐 걱정하실 거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요? 그 정성호 장관의 말씀은 법이 통과되었다. 그럼 이 법에 맞춰서 배치하고 일하는 뒷작업은
제대로 해야 아, 그래요?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아, 그럴까요? 네, 네. 나는 그게 좀 네. 걱정돼가. 왜냐하면 거기서 좀 뭐 미스나고 그러면은 무조건 달려들려고 지금 시동 걸고 있으니까. 네. 시작부터 그래도 돼버리면 이건 진짜 무조건 달려들려고 시동 거는 네. 것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 수사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처럼 위에 있던 수사관들이 힘에 붙여서 밖으로 빠지고 거기를 순경과 뭐 이렇게 메꾼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임을 이제 그동안은 경무관 이하가 수사를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요번에 경찰에서 요청하는 건 그겁니다. 경위 이상이 수사를 담당한다. 그래서 책임을 경위급에서 지게 하고 거기에 책임자로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하고 채울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이제 저도 제가 너무 전문가가 됐네요. 말씀대로 너무 전문가 지금은 되셨네. 이제 경찰 수사 인력이 그래도 보완된 건 맞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맥락은 아니라고 뭐냐면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맥락은 그 제도 시행 직후에 한 1, 2년 정도는 아주 그냥 아비규환인 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 이제 많이 해결이 됐죠. 2021년에. 예, 그래서 그런 병목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고 이번에도 이제 요번에도 그럴까봐 그게 걱정한다. 걱정된다. 그런 굉장히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뜻한 민원입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만 제가 하시죠 이제. 요것과 더. 관련해서 하나만 지금 더.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네네. 특사경 사건들을 지금 정권 송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특사경. 그러면은 결국에는 검찰이 이제 공소청에서 인력과 예산을 수사 남겨두는 거 인력을 아니냐? 남기겠다. 그 명분으로 지금 이게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사실 그런 좀 우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 인력 자체는 공소청에는 수사관이 제로인 조직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권 송치된다고 검사가 수사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정권 송치라고 하는 건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네. 수사는 경찰이 하는데 1차 종결권을 경찰이 가졌던 것이고 네. 그래서 여기서 무혐의로 종결을 친다고 하더라도 불송치로 한다고 하더라도 불송치 의견이지만 그것을 검사에게 보내서 검사가 한 번 더 스크린해서 종결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정권 송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서 수사를 한 번 더 한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핑계로 수사를 남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특사경 같은 경우에는 전문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법률적으로는 함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그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도 역시 네. 현장 특사경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맞습니다. 한 예. 겁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재성에는 저도 좀 약간 우려가 있거든요. 저도 우리 변호사님처럼.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다 수렴한 결과다. 예. 네, 검사분들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많이 가실 거냐 아니면 수사관들이 많이 가실 거냐 이거에 대한 걱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가 수사하면서 그 나의 장점을 발휘하고 의미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공소와 그다음에 공소 유지에 또 의미를 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있는 것인데 네.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공소청법을 만들 때 그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공소청법 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미안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두 분이. 아니 다 이게 보관이 너무 균형이 있으셨습니다. 좋았습니다. 예. 네, 아주 기가 막히게 국민을 위한 이야기니까 네. 너무 좋았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만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법조인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도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해 태완이법도 제가 태완이법 만들었고요. 하신 분이야 이분이. 예, 법조인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왜 법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구하라법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요 형사소송법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안에 피해자의 이야기가 없네. 이 형사소송법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피해자를 대신한 검사와 그리고 법원과 경찰과 피의자의 이 절차를 만든 법이 형사소송법입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피해자가 아픈데 아픔을 이야기하고 아픔을 잘 해결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바라보다 보니 여러 가지를 많이 넣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피해자분들이 아프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는 얼마나 아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견 진술을 듣고 수사를 실컷 하고는 당신은 여기와 관계가 없어 라며 기각시키고 불기소한 게 검사입니다. 맞습니다.
차마 말 못하던 검사들조차 성추행, 성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다 알면서도 누른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검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번 이 형사소송법으로 검사는 그런 것들 하지 않고 진짜 일 잘하는 검사로, 경찰도 일 잘하는 검사로, 이렇게 경찰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서 검찰과 경찰이 잘 협력하고 아픈 피해자들은 저희들이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검사들의 폐악질, 그리고 검사들이 지금도 영장 청구권만으로도 최영중 사건 때 무슨 짓을 했는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더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최영준 그 휴대전화에서 그 다른 여성의 그 나치 사진이 나왔대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최영준 그거를 휴대전화에서. 기각했어. 그거를 검찰이. 기각했잖아요. 검찰이. 통신영장 기각. 그리고선 제가 왜 그걸 기각했냐라고 물으니 별건이 들어있었어요 라고 해서 제가 놀래서 체크해보니까 별건은커녕 기간도 겹쳐. 다 겹치고 제3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 제3의 피해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기각한 이유는 뭘까? 왜 그들은 그런 짓을 했을까? 김진모가 있었고 아. 최영중이 국힘당의 시의원이었고 공천했다. 김진모가 남부지검 지검장일 때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 차장검사로 청주지검 있고. 차장검사. 예, 이거는 정치권과 검사와 유착. 이 유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을 좀 맞습니다. 더 온 세상에 알려나가야 된다. 그리고 네. 그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구조가 여기 지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 등이 이야기한 건 그런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넣어야지 된다 네,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러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론자들 지금 부정선거론이 처음에는 국민의힘도 경계를 하다가 이제는 뭐 장동혁이 거의 그냥 당론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부정선거론이 거의 공식화돼 있고 오늘 보니까 주진우 의원이 또 미쳐서 날뛰더라고요. 미쳐서. 예. 투표용지 부족하고 그 서버에 부정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정권을 공격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직전 대통령은 자기들이죠. 윤석열이 대통령 했지 뭐 민주당이 대통령 했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뭐 선거가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 본인은 그러면 어떻게 당선됐어요? 그러면 조작으로 당선된 거예요? 본인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지금 현실이 굉장히 지금 뭐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는데 뭐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근데 이런 가운데 사실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사면초가에 빠졌다.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상황인데 보안사건 폐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공포를 하지 말고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압박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라 언론까지 합작을 해가지고 뭐 보수 언론, 진보 언론 따질 것 없이 합작을 해가지고 지금 정점식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탈옥법이다. 예, 이재명 탈옥법.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탈옥법. 예. 이 보안수사권의 검사 수사 폐지랑 그 이재명의 탈옥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예, 청와대 현장 최고위원.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는 청와대로 갔습니다. 예, 청와대로 가가지고 순방을 마치고 온 대통령에게 다짜고짜 지금 이 거부권 행사를 하라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동혁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그랬죠. 지금 장동혁이 지금 탄핵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탄핵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이 탄핵이란 단어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장동혁의 입에서 나왔다가 다음에 한동훈의 입에서 나왔다가 최근에는 그 언론인 조갑재 입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탄핵을 하려면 탄핵안을 국회에서 가결하려면 200표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좀 비었어도 충분히 이제 3분의 2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이건 단독으로 할 수가 없죠. 불가능한데 정치적인 수사죠. 정치적인 수사로서 탄핵을 지금 외치기 시작했고 언론이 이걸 받아서 기사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상황이 어렵다. 근데 보수 법조계도 대통령이 결단을 촉구하는데 근데 조갑재 이분은
연세가 좀 많으신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정체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근데 이게 납득이 되나요? 이 개정안 하나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그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나요? 인과관계가 없죠. 인과관계가 없는데 그냥 자기 생각을 그래 놓고 이거 조금 있다가 보겠지만 뭐 갑자기 6.29 선언 뭐 이런 것도 뭐 언급을 하고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이 사람은 예전에 대검 중수부 없애고 하다가 밑에 부하들 최재경 중수부장은 난을 일으켜갖고 쫓겨난 사람이에요. 이분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간 사람인데 이분이 검찰 동부회장인데 이 개정안 통과는 뭐 입법 독재다. 너무 뻔한 소리잖아요. 뻔한 소리인데 제2요구권을 행사하라고 대통령을 좀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회로 돌려보내라는 건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 본인이 한 말이 있잖아요. 국회에서 논의해서 국회에서 처리하고 국회에서 책임지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거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고 명분도 없잖아요. 근데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이렇게 압박해 나가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 아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을 막 해놓은 다음에 행사 안 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뭐 하야랄지 탄핵이랄지 이런 걸 외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여름 지나고 조금 선선해지면 광장에서 무슨 짓을 벌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겁니다. 라는 거라서 지금 이게 일종의 빌드업처럼 저는 보인다라는 겁니다. 빌드업처럼. 저는 이 조갑재 이분이 이제 올해 원로 기자신데 월간 조선 편집장을 하고 근데 이분이 유독 요새 많이 언론에 등장을 하는데 이분을 좀 보니까 SBS나 CBS 같은 데서 라디오 같은 데서 이분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조중동 오히려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동아일보는 보안수사권 그 개정안 그 형사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특별히 기사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조선, 한겨레, 경향, 중앙 그리고 오늘 오전에 보니까 SBS 김태현의 정치쇼인가 거기에 이제 이 양반이 또 나와가지고 했는데 지금 오늘 한 얘기는 또 오늘 한 얘기가 있고 이거는 좀 얼마 전에 한 얘기였는데 이재명의 6.29 선언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조갑재랑 정규재란 이 원로 언론인들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관저에 불러다 밥을 먹였잖아요.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게 뭐냐면 이재명을 자기 부하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부하처럼 생각을 하고 지시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을 하는 거죠. 간섭을 하는데 이거는 뭐 유시민 작가의 예를 들면 정치평론도 아니고 뭘 해라 말아라고 한 건 지시잖아요. 지시인데 이재명의 6.29 선언이 뭡니까? 노태우가 이것 때문에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 논리는 노태우가 1987년에 직선제 개헌을 얘기해서 당선이 됐다. 그러니까 너도 노태우가 되어라. 그럼 이재명한테 노태우가 되라는 얘기인가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 그러니까 이때 당시 6.29는 시민들이 봉기를 해가지고 민주화 요구가 너무 거세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노태우가 결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이거 만약에 6.29 선언 안 했으면 아마 정권 자체가 그때 전두환 정권 자체가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결단이 아닌데 하여튼 6.29에 빗대서 악화된 여론을 단순 반전? 더 악화돼요. 지금 만약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약에 그럴 일은 없어 보이지만 거부권을 쓰면 여론은 훨씬 더 악화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거를 알고 이렇게 자기가 얘기한 다음에 이제 이재명을 공격하는 소재로 쓰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우리 보수 언론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재명 네가 이걸 안 받아? 야 이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정 못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무슨 전국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대요. 그리고 뭐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저는 이분을 라디오에 불러주는 그 작가, PD, 제작진의 생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분이 한 얘기라고
제작진이 이분이 만약에 실언을 하거나 이렇게 잘못된 얘기, 엉뚱한 얘기,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데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마이크를 주는 것 자체가 편집입니다. 편집권.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배치할 때 이 뉴스는 오늘 메인 뉴스, 우리 9시 뉴스, 8시 뉴스에 내보내고 이건 빼자. 이렇게 할 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언론 보도의 편집이에요. 편집권인데 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갑재 같은 사람에게 계속 이렇게 마이크를 지상파 방송에서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다, 지금. 이 사람이 뭔데? 제안을 해서 세계를 포기하라고 대통령이 지금 강요를 하고 있어요.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거부하라. 그리고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불가하다라고 선언을 하라.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나 연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라. 거부하고 선언을 하라. 예. 자기가 뭔데 이걸 하라 말하라고. 언론인이 뭐 기사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 조갑재가 가장 미는 게 누굽니까? 조갑재 머릿속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 조갑재는 오로지 한동훈을 위해서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보수를 재건할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갑재가 하는 게 저렇게 얘기하고 라디오에서 떠드는 게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한동훈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거부하라고 하고 선언하라고 얘기했는데 야 연임 포기 선언에 공소 취소 선언에 라고 했는데 너 안 해? 이렇게 되면 야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만해야 돼. 한동훈밖에 이제 보수의 재건에 희망이 없어. 라고 이제 나오는 빌드업을 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빌드업 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왜 자꾸 불러다가 마이크를 주냐는 거죠. SBS나 그런 라디오들도 그 책임에서 지금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혼자 떠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상파 방송 종편에 나와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매체들이 받아서 기사로 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넓어지면 많아지면 그냥 그게 여론이 됩니다.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명태균 씨가 맨날 이기는 여론조사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민정한테 당신 졌잖아. 여론조사 그때 고민정한테 밀리는 여론조사 나오고 그게 추세가 돼서 그래. 근데 사실이에요. 선거에서도 추세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뒤집기가 힘든데 지금 그런 추세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대통령을 흔들고 민주당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이게 심합니다, 지금. 예, 너무 심해요.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을 압박하고 사실상 협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요거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 수사권 뺏은 걸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진보 언론까지 같이 가세를 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광고를 보고 난 이후에 하나씩 자세하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건강이 진짜 안 좋긴 안 좋다고 합니다. 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이가 뭐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데 정성호 장관이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부작용 생기면 빨리 고쳐야 일단은. 근데 이런 식으로 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는 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검사들 신임 검사들 임명식에서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얼굴 보면. 글쎄요. 근데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 수사권 폐지는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국정과제 3번, 세 번째 국정과제였는데 이거를 뭐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한다는 게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부작용이 뭐 구멍이 있겠죠. 그럼 그걸 메워 나가야 되는데 당에서는 통과를 시켰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걸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혼란을 자초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개인적인 소신이나 이런 거는 뭐 알 수 있겠으나 하여간 장관이 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질문 자체가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지금 사의를 표명을 했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래서 오늘도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 검찰 수사권 폐지 때문이 아니라 건강 상태가 지금 내가 좋지가 않다.
상당히 부담이 있어 사의를 표명했던 것.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원래 국무총리 제의도 있었는데 정성호 장관이 국무총리를 고사를 이미 했고 여러 번 고사를 했고 계속 이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하는데 정성호 장관이 사실은 그 헬스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몸도 굉장히 좋으신데 아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컸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는 것은 혼란스럽죠. 우리는 왜 당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당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막 그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도 막 비판을 하고 이거 잘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법무부 장관도 이러고 있고 이게 뭐지? 왜 같은 한 집안 안에서 이렇게 다르지?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을 하게 하죠. 이게 지금 정권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그런 걱정은 솔직히 좀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네 보니까. 곽상원 의원이 또 갑자기 근데 이분은 그 개정안 반대를 유일하게 투표를 안 하는 방법도 있는데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 반대를 찍었던 분인데 곽상원 의원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데 뭐 노무현 대통령 때는 검수완박 추진한 적이 없어. 이건 뭐 말은 사실인데 근데 이게 노무현 때는 이런 이슈가 없었으니까 그런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검수완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생겼잖아요. 그렇다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검수완박 추진한 적이 없죠. 근데 당연히 없는데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거로 쓰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의 그 장인어른이 검찰한테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압박을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보안수사권 형소법 개정 두고 노무현 정신을 완성한다는 뭐 김용민 의원이나 여당의 자평에 직접 반박을 했다. 그리고 오히려 곽상원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장인어른은 경찰 독주도 분명히 경계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좀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하신 분. 국회에서 이분의 보좌진들도 있고만 한데 굉장히 막 특이한 분입니다. 특이한 분이고, 근데 이분이 저 종로에서 공천받은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종로라는 데는 제가 알기로 원래 추미애 의원이 지금 도지사가 종로를 가려다가 이분은 그냥 뭐랄까 장인어른 아니면 장모님 찬스로 비교적 쉽게 공천을 받은 것 같은데 물론 본인도 노력을 많이 했죠. 계속해서 민주당에 있는데 어쨌든 장모님이 안 계셨다면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당시에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검사 수사권 폐지 그리고 검사와 싸워야 되는데 이분이 왜 검사의 편을 들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슬프게 한다. 슬프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언론이 하는 방식. 뜬금없이 이제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돌려차기 뭐 피해자인가 이분이 김용민 의원의 페이스북에 지옥에나 가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겼다가 지웠대요. 근데 이분들이 뭐 피해자분들이 나와가지고 검사 수사권 필요하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본인이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의 하는 행위가 이제 언론에서 기사화가 되면서 이렇게 기사가 나.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의 페이스북에 이 돌려차기 피해자 김모 씨가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댓글을 남겼다. 이게 또 기사화가 됩니다. 이거는 뭐 정유라가 어머니 병원비가 없어서 1,800만 원을 꼭 모금해야 됩니다. 라고 남긴 SNS를 기사화 시켜준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이 피해자 김진주 씨 가명입니다.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고 이런 댓글 남길 수 있는 그건 문제가 아닌데 이걸 가지고 공론화를 시키면서 이 피해자 한 분이 모든 피해자를 대변하진 못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다. 또 기사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뭔가 이 피해자들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좀 안타깝다. 굉장히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라는 거고요. 이번 형사소송법은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어제 기자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떠냐라고 물으니 고개가 끄덕여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를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권리의 주체로 세운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고 자 훨씬 더 좋아진 네. 형사소송법 뭐 저렇게 포스터까지도 딱 만들었잖아. 네, 저게 맞습니다. 너무 일단 네이밍이 네. 워낙 좋았어. 훨씬 네. 더 좋아진.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알려줄게. 원래는 두 가지 종류로 만들었는데 서영교 법사위원장 없는 거. 그럼 이제 의원님들이 페북이나 그런 데 공유하시게 하고 밑에 서영교 없는 거. 근데 이제 좀 쉽게 뭐야 이렇게 관심 가지라고. 일단 그래서 저 8개 딱 보면은 이제 쉽게 네. 알 수 있는데 저건 네. 이제 간략하게 한 거고 지금부터 제가 어쨌든 공격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공격하는 아직도 저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 국민들도 우려하는 국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 대신해서 제가 좀 하나하나 좀 물어볼 테니 그걸 좀 두 네. 분께서 네. 투톱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먼저 제가 봤을 때 이번 그 형사소송법이 성공하냐 실패하냐 성패는 사실 검사와 경찰, 수사기관 협력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면 지금 예전처럼 그렇게 서로 각자 놓으면 완전히 이거는 진짜 산으로 가는 거고. 네. 자, 처음부터 우려됐던 게 그 사건을 두고 경찰과 검찰 사이에 무한 핑퐁이 반복될 수 있다. 이거 되면은 이 우려 있었거든요. 네. 이거 막을 장치 어떤 게 좀 마련해 두셨습니까? 예, 우선 사건 책임제, 예. 책임 수사제, 책임 기소제를 두어서 예. 어느 하나의 사건이 시작이 되면 그것을 맡은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1대1로 매칭이 되어서 예. 함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처음부터 하나의 사건 번호로 예.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 그러니까 입건이 되면은 수사기관에서 입건을 하면은 네. 그때부터는 공소청의 검사가 네. 한 명이 달라붙습니까 그러면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요. 네. 수사 입건이 되는 건 너무 많아서 음. 입건될 때부터 검사가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도 입건될 때부터 검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이 내용은 영장 청구가 되면 그때 검사가 영장 담당 검사가 아. 전체를 보면서 예. 청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영장 신청이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강제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그렇죠. 그럴 때 볼 수 있고요. 아. 이 내용은 이제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면 경찰의 요청으로 예. 검사하고 같이 해서 같이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사건은 송치가 되었을 때 또는 불송치되었을 때 예. 그때 검사가 같이 이 내용을 사건을 담당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책임을 지고 송치가 되어서 오면 이 내용을 보면서 보완할 것을 보완해달라고 해서 사건 책임을 지고 가는 거고요. 사건은 너무 많아서 예. 예전부터도 그랬고 경찰하고 검사가 바로 붙진 않고요.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이제 검사에게 붙어야 된다고 요청이 되면 예. 검찰에서 그 임의적 랜덤으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것까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저희도 모르고 있었고 예. 그래서 네. 변호사님들 얘기가 시작될 때부터 검사가 같이 붙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그래요? 너무 너무 많아서 많으니까? 예, 그리고 이게 잔잔한 사건, 정리해야 될 사건 이런 거는 정리하고 예. 그래서 불송치되었을 때 같이 볼 사건 책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송치되었을 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건 유형별로 조금 이제 세분화 시켜서 말씀드리면 예.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것들은 예. 사법경찰관과 검사를 매칭을 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야겠죠. 서로 예. 이제 소통 채널을 열고 예.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매칭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인신구속이 워낙 중요하니까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는 그 검사가 그 기소 여부까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예. 대개 이제 영장 청구는 거의 마지막 단계이지 않습니까? 예. 사전 구속영장은 뭐 그렇지. 그런 거는 또 그렇게 해서부터 매칭이 되고 사건 유형별로 그렇게 저희가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아까 그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처음부터 매칭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게 이런- 중대한 사건인 게 좀 모호한데? 그건 좀 구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해서 예.
무슨 살인 사건 같은 게 있다. 이번처럼 살인 사건인데 예.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같이 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이 아주 커. 그러면 우리 이거 수사하는데 검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검사에서 판단을 해서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중대한 사건도 많죠. 근데 예. 이제 살인 사건은 바로 그거는 큰 사건이라 예. 바로 그 매칭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대재해 같은 것도 예. 재해가 있어서 한 그것도 이제 사건 초기부터 같이 예. 경찰과 검찰이 협력해서 해야 되고요. 그거는 압수수색이라든가 또 영장 청구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니까요. 근데 그것은 구체적인 거는 아마 대통령령으로 경찰과 이제 해야 되는 검찰의 거죠? 협의에 의해서 잘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미국 드라마 우리 이렇게 범죄 수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경찰 수사하는데 FBI 수사하는데 검사가 같이 이제 옆에서 조언하고 법률적인 조언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사건 처음부터 입건되면 입건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거죠. 짜잘한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습니다. 거기서 경찰이 정리할 수사하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저희가 170만 건이라서요. 예, 예. 1년에 네. 처리되는 건수가 그렇겠네. 지금 한 2천여 명의 검사만으로는 처음부터 매칭할 그렇겠네. 수는 없습니다. 네. 어떤 사건은 그러니까 같이 검사가 처음부터 인벌브되는지 그거는 네.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제부터 좀 그 부분을 좀 작업을 해야 되는 긴급하고 거죠. 네. 중요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예. 제가 이번에 새로 찾아내고 제가 사실 법안을 냈지만 네. 이번 보면서 느낀 건데 촉법소년 있잖아요. 예. 촉법소년 소년법에 의한 사건은 정권 송치였습니다. 음. 그런데 애들이 하드를 하나 그냥 생각 없이 먹었어요. 이거 다 정권 송치돼요. 그래서 검사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런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소년법에 의해서 정권 송치하지 말고 훈방하는 건 수사기관 훈방하자. 단계에서? 예. 아,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예. 정권 송치가 다 좋은 게 절대 물론이죠. 아닙니다. 아, 물론이죠. 그래서 예. 정권 송치해야 될 부분이 예. 있고 아닌 것인데 이런 것처럼 잔잔한 거 그러나 꼭 이제 검사와 같이 예. 필요하다면 같이 요청해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듯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 보안 수사 요구를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보안 수사 요구냐 아니면 보안 수사를 직접 검사가 할 수 있게 하냐 요거 있잖아요. 보안 수사 요구로 지금 결론은 났는데 네. 검사들이 약간 좀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은 보안 수사 요구를 수사기관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관들이 안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수사한 게 맞아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네, 그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예. 하나씩. 예. 보안 수사 그러니까 저에게 예. 보안 수사권 폐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예. 저희도 사실 잘 몰랐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체크해서 알아보니 보안 수사는 없어지면 보안 수사 요구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사가 부족할 때 더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제가 잘 몰랐습니다. 보안 수사 요구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우선 경찰이 수사했습니다. 송치 의견입니다. 송치 의견으로 보내면 검사가 이걸 보고 기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런 건 경찰이 한 거를 기소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검사가 요거는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예를 들어서 요거 살인 사건으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경찰이 보낼 때 심리 분석관 분석으로 성범죄 가능성이 있고 스토킹 범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이거는 했는데 너 성폭력 목적 가지고 있지라고 추적했는데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으로 올립니다. 라고 하지만 검사가 보니까 이거는 성범죄 성폭력의 목적으로 한 살인 사건이야. 그럼 그걸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얘 어릴 때 만났던 사람들이랑 한번 만난 것도 봐주세요. 베트남 여성에 대해서 성폭력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같이 연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하고 차례차례 요구를 하면 그런 내용은 경찰이 보완을 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안 들을 안 해버리면 이유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건 말을 안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말씀처럼 여기가 불송치했어. 근데 이의 신청을 했어. 근데 검사가 요구를 하는데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 우선은 1. 말을 잘 듣는다고 한다면 며칠 내로 자료 보완해 주세요. 그럼 며칠 내로 보완하게 했습니다. 요구하는 시점에 맞게. 그런데 피의자를 찾아서 불러서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어렵대요. 시간이 언제 오래 걸리느냐 그랬더니 그런 경우는 한 달 또는 2달 기간을 넣어뒀어요. 그렇게 해서 보완 수사를 해올 수 있게 하고. 근데 말씀처럼 아예 우리 판이 달라요. 그렇지.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럼 여기다가 요청하지 않고 다른 수사관을 교체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체한다.
수사관을 교체한다. 1. 말을 잘 안 듣는다. 타당하다면 1. 징계 요구할 수 있다. 그 경찰을 네. 그래서 징계 요구할 수 있다. 2. 수사관 교체할 수 있다. 3. 안 된다 싶으면 여기가 아니라 상급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상급 기관이면 중수청 아니면 여기는 이제 특수본 뭐 경찰서였잖아요. 이런 데. 예. 그러면 광역 경찰청. 아무데나, 예. 그리고 그다음에 아니면 말을 그래도 여기도 아닌 것 같다.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광주 광역도 전부 다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 예. 그럴 때는 중대범죄 수사청. 그렇게. 예. 이번 형사법에서는 괜찮죠? 예.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를 했는데 기존 형사법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예. 이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정당한 이유를 뺐습니다. 무조건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가 있으면 예. 하도록 예. 했고, 다만 그걸 안 한 경우에는 이제 직무 배제도 시킬 수 있고 징계도 시킬 수 있는데 예.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만 징계를 예.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은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는 이행을 하되 징계 여부는 정당한 이유 유무를 따져서 예. 그 사법 경찰관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에 또 차이도 있습니다. 그럼 그 개선도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그 징계나 아니면 사건을 갖다 이첩 강제로 뺏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공소청에서 네네. 그걸 좀 두려워하고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수사를 성실하게 하고 이런 장치가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럼요. 예, 당연히 그래요. 상규 위원장님께서 경찰도 다 불러서 했는데 그들도 검사의 어떤 직무배제 징계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겠다. 그리고 징계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예.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기록에도 남기고 예. 그래서 그게 잘 이행이 되는지는 예. 저희가 이제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체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예. 그러면 이제 사법경찰관은 아무래도 열심히 보안수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검사가 내가 좀 내려가서 여러분이 하시는 거 같이 봐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은 저희는 열심히 수사한 수사 내용이 법 적용이 잘 돼서 기소되어서 재판까지 잘 가면 좋겠다가 예. 저희들 생각이기 때문에 와서 보시거나 조언해 주거나 이런 건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들의 제안입니다. 네. 오늘 그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그렇게 얘기했대. 통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네. 보안수사 요구 신속 이행해서 부실 수사 차단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 네. 그게 좀 그것도 좀 성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아니 뭐가 꼭 제가 말하려는 거는 거꾸로 만약에 예를 공소청 검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없죠. 뭔가 그게 있어갖고 계속 뭐 보안수사 철저히 했는데도 야 다시 보안수사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거 제재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아. 똑같은 예가 성남 FC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당 경찰서에서 성남 경찰서죠. 이거 무혐의예요라고 처리를 끝냈어요. 그런데 이거를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요 경찰서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랬지. 분당 경찰서로 바꿔서 계속 요구하는 그렇지. 거예요. 끝날 때까지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끝내는 이제 저거로 혐의 있음으로 올려가지고 그걸 제3자 뇌물로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때 있었던 게 뭐냐면 고소인외 고발인의 이의 신청이 가능했던 거죠. 불송차고 끝났던 거예요. 성남경찰서에서. 그거를 장용화 그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해서 그거를 분당 경찰서로 가갖고 계속 요구해갖고 그게 살아 올라오게 되는 경우거든요. 이거에 대한 장치를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영화. 장영화. 변호사.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제도가 좀 필요하고 말씀처럼 이번 청주지검 사건. 최영중. 네, 아동 최영중 성착취. 사건. 아주 예. 나쁜 친구야. 아주 그 인간도 아주 나쁘지만 검사들도 아주 나쁜 거예요. 추가로 그러니까 저 사건 말고도 여러 개가 더 지금 핸드폰에서 나왔잖아요. 그거 영장 안 나오는 거 우리가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나왔어 다시. 김승원 의원님하고 나하고 긴급 현안 질의합시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 그래서 핸드폰 그래서 빼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청주지검 갔다 왔죠. 가서 하는데도 기자들이 묻더라니까 경찰이 수사 잘못한 건데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묻더라니까. 저희 처음에 당황했어요. 그런데 검사가 그것을 오히려 반대로 경찰이 신청한 것을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서 질질 끌게 하고 그리고 또 거부하고 기각시키고 이런 것에 대한 장치가 지금 없어서 그것을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안수사를 과연 검사에게 계속 남겨둘 수가 있겠느냐. 물론 이제 장점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점이 더 크다라고 한 게
검찰의 조직 문화가 아직도 반성이 없다. 예. 예, 청주 사건이 검찰에? 청주 사건이 그 예입니다. 예. 보안수사 주면 지금도 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갖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예. 보안수사권을 주면 또 그거 갖고 또 장난칠 것이다. 거기에 또 새로운 법조 시장이 열리고 예. 그걸 통해서 돈 버는 정관 변호사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 해서 완전히 이건 끊어버리자. 예. 끊어버리고 수사는 경찰이, 예. 기소 여부는 또 영장 청구는 그러니까, 검찰이 해야 돼. 서로 못하도록 견제하도록 만드는 게 훨씬 국민을 위해서 좋은 사법 제도다라고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법안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정말 홍 기자님 말씀대로 예. 이 검찰들이 자기 일하기 싫으니까 보안 수사를 어떤 걸 요구하냐면 예. 양면 문서로 돼 있는 거를 단면으로 복사를 하라라고 하면서 보안 수사 요구를 했답니다. 아, 그런 것도 보안수사 요구. 예. 그다음에 오타 등이 있는데 자기가 수정하면 되는데 예. 허위 판매 글을 그러니까 허위 핀매 글이라고 기재된 거를 보완하라고 또 내려보내기도 하고. 판매가 아니라 핀매로 됐다고. 핀매로 네. 그거 썼으니까 그냥 판매로 일부러 고쳐라. 매기려고 그러는 건가? 그러면? 예.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려보내면 이게 사건 그러니까, 번호가 거기서 끝나고 달라지면서 이제 자기 사건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번호를 이번에 책임제로 한 거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네. 난 도대체 그게 애초에 왜 그게 사건 번호가 검사한테는 딱 지워주고 경찰한테 하면 계속 그게 부담으로 나 그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건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저의 고민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면 보안 수사 요구를 안 들어주면 네. 교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이 검사들이 계속 그걸 맡았어. 그러면 이것에서 어떻게 이 수사를 조작해서 이 과정을 조작해서 기소하지 않고 넘길 수 있다. 네. 아니면 이 기소 자체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아동 성착취물 제작에다 네. 아동 성착취거든요. 그럼 무기징역에 5년 최소 5년 이상 예. 그리고 무기징역까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요거를 바꾸게 되면 그냥 성매매 정도로만 바꾸면 3년 이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장윤기판이 그대로 여기로 온 거예요. 예. 검찰판 장윤기판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 결정 권한을 이 검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맡길 수 있는가? 바꿔야 돼요. 경찰은 바로 바뀌었잖아요. 네. 다른 데로 다 바뀌고 다 바뀌어서 구속도 시키고. 구속도 시키고 다 다 한단 말이에요. 다 예. 했지. 다 그런데 그러면 이 검사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가 요즘 잠이 안 오는 이유가 그겁니까?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맡겨야 될 것인가? 청주지검 뭐 지금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 청주지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지금 저희가 모르겠어. 법적 예. 조치가 곳곳에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감찰은 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아직 저희가 결과를 보고받지는 못했고요. 조만간 위원장님과 함께 그에 대한 뭐 현안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